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1일 오후 2시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문을 분석을 하면은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어 분석을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를 좋아하느냐, 또 어떤 단어를 기피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을 합니다. 언어를 분석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짐작할 수 있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정 방향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제 중요한 단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신년사가 아니고 신년 기자회견문. 경제가 35번 나왔습니다. 성장 29번 나왔습니다. 혁신 21번, 평화 13번, 공정 10번, 고용 9번, 한반도 6번, 개혁 3번, 북한 3번, 적폐 2번, 청산 2번, 촛불 2번, 양극화 2번, 평등 2번, 대한민국 1번, 안보 1번, 자유가 제로입니다. 자유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13번이나 썼는데요. 자유는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러면 자유 없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자유 없는 평화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평화 이야기하는데 평화를 이룬 다음에 자유를 보장하느냐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2018년 작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문에서는 촛불이 9번, 평화가 16번, 자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유는 한 번도 없었어요. 2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자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라는 단어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자유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 정당성을 다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헌법의 전문에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4조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를 기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기피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기피해야지 두 번의 그 긴 연설에서 단 한 번도 자유란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 없는 평화, 자유 없는 혁신, 자유 없는 공정, 자유 없는 한반도, 자유 없는 개혁, 자유 없는 북한, 자유 없는 촛불, 자유 없는 평등, 자유 없는 민주,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대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언어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절감을 합니다. 자유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선출하였고 제1임무는 국민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싫어합니다. 남북 간의 대결은 자유를 놓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 국민들은 자유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안전, 국민의 자유를 지켜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를 싫어한다. 자유를 싫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가정집에 비교하면은 그 가정집에서 고용한 경비원입니다. 경비원. 경비원은 강도를 싫어해야 되지
주인을 싫어하면 안 되죠. 강도를 싫어하지 않고 주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 주인집의 경비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유를 싫어하는 게 이 언어 분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유를 싫어하거나 자유를 부정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서 내어놓은 판문점 선언에도 자유가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민족이란 말이 9번이나 들어갔어요. 이 경우는 민족이란 이름으로 자유를 말살한 겁니다. 바로 4.27 선언문의 핵심이 민족이란 이름으로 자유를 말살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4.27 선언대로 하면은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고 대한민국은 무장해제가 되고 그리고 적화 통일의 길로 가는 거죠. 자유를 부정한 그 어떤 가치도 우리 인간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 그리고 자유는 그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자유가 없는 생명체는 돌과 같죠.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뭡니까? 동물은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노예와 자유민의 차이는 뭡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 동포와 대한민국 남한 국민의 차이는 뭡니까? 남한 국민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동포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은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평화통일 아닙니다. 자유통일인데 그것은 노예 해방입니다. 북한 노예 해방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공산화 전략에 맞서서 북한 자유화 전략을 내어놓아야 하고 그것은 자유통일에 의한 노예 해방입니다. 그 직분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의해서 이런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가 국가의 독립입니다. 세 번째가 영토의 보존입니다. 세 번째가 국가의 계속성입니다. 네 번째가 헌법 준수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이게 왜 필요하느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4가지 의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운 것입니다. 헌법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4대 책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성을 지키려면은 주권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사드 배치는 주권 행사인데 수도권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국가의 독립 포기죠. 영토의 보존도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영토의 보존, 영토에는 영공이 들어갑니다. 영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하지 않습니다.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뒤집어 엎겠다는 촛불혁명을 더 높은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총결산으로서 국민의 자유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로 올려놓은 게 평화입니다. 평화 13분. 평화와 자유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당연히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6.25 때 남침당한 대한민국은 그런 기로에 섰습니다. 평화를 선택할 것이냐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그때 평화를 선택하려면 항복하면 됩니다. 항복하면 평화가 옵니다. 그건 공동묘지의 평화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선택을 했으므로 싸웠어요.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린 자유를 선택했으므로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싸워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단어 분석에 따르면 북한 3번, 한반도 6번이니까 9번 나왔는데 대한민국이란 말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북한 또는 한반도, 대한민국의 개념을 모호하게 한 한반도와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단서. 대한민국 한번 자유는 제로, 대한민국과 자유가 푸대접 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